미국 경제가 노랜딩하면 한국 경제의 고통은 더 커진다 라는 뉴스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노랜딩이 뭡니까? 노랜딩이. 아니 기존에 얘기할 때는 뭐 경착륙, 연착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랜딩이랍니다. 노랜딩이 뭐지? 노랜딩이라고 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노랜딩. 뭐 노랜딩이라고 하는 건 무착륙입니다. 무착륙. 2023년 미국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죠. 뭐 왜냐 중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미국보다 웃도는 거, 그리고 미국 경기가 하드랜딩, 경착륙, 소프트랜딩, 연착륙이 아닌 노랜딩할 가능성, 미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답니다. 이건 뭐냐? 2022년 12월 달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노랜딩을 처음 거론했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긴축 주기를 끝내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긴축을 안 끝낸다. 통상적으로 20개월 정도 하고 긴축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2년 정도 하고 거쳤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소비나 생산활동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도 좀 떨어지고 경기도 진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내려갑니다. 실업률도 뭐 3.4%인가? 뭐 50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 거죠. 이러니까 매우 우려스러워하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물가와 경기가 둔화돼야 되는데 어이없게 둔화는커녕 대련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미국의 뭐 구매자 관리지수 또 뭐 높다고 하고요. 실업률도 3.4%, 1969년 5월 이후의 최저 수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미 연준이 0.5%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3월 달에 0.5 올리면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고요.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달러환율 상승은 더 심해지고 무역수지 악화는 더 극심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미국이 기준금리 계속 올리면 한국도 덩달아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 제가 볼 때는 4.5%? 아니요. 5%까지 가야 될 겁니다. 5%까지 가도 한국은행은 계속 미국 연준에 끌려다니는 분위기로 억지로 5%, 5.5%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는요. 시중금리 그냥 9%에서 13%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등급 1등급 950점 1000점인 사람들이 대출금리 8%, 9%를 물어야 되는 시기가 2024년 연말쯤 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한국 경제의 고통이 커졌다. 앞으로 많이 우려스럽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지금의 주변을 둘러보면 천하태평, 제일 천하태평인 곳이 어딥니까? 정부, 경제, 관료들, 여당 하는 짓거리들 보면 자기들 패거리들 싸움밖에 없죠. 2024년 총선에 어떻게든 자리 보존하려고 혈안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예의주시하고 발빠르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작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무서운 상황이 지금 현재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노랜딩,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월가 최악의 사이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미 연준이
더 고민스러워할 거다라는 겁니다. 미연준이 긴축 정책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보다 여전히 높답니다.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때문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은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요? 안 올려도 못 올려도 한미금리 격차가 1.5% 이상 벌어지면 한국 뒤집어집니다. 난리 난다라는 거죠. 매우 충격적인,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어쩌려고? 충격이죠. 충격에 충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그 시중금리가 낮아진다고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뭔가 일을 벌려보겠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떤 식으로든 견디고 버티고 겨울잠을 자야 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잠 왜 잡니까? 날이 따뜻해질 때 나와서 기지개 피고 활동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겨울잠을 자면서 조용히 두고 보고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켜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분께서 대구에 사시는데 남들 다 연끌하고 비토하고 하는데 대략 그분은 전세에 들어가 있는 집을 전세를 빼고 월세로 바꿨대요. 그리고 달러 예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구에서 그 연끌 지옥이었던 대구에서 연끌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몰락하는 경제적인 몰락을 너도나도 다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달러 예금을 한다라고 하니 그분의 삶은 앞으로 탄탄대로 아주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지난 몇 년간 집을 안 산 사람들을 거지라고 취급하고 전세 거지, 월세 거지라고 얘기하면서 집 사야 부자가 된다. 집 안 산 놈들 다 한심한 놈들이야 라고 했던 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도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모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